남북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험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부의 불의에 따라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왔던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대북 제재를 견인해야 할 대한민국이 청와대의 반역질 때문에 오히려 제재 대상 요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죠.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이 열차가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를 동반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산 직후에 이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을 긴급 면담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불허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죠. 유엔사는 공식적으로는 서류 미비를 불허 이유로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엄중한 경고의 조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9월 9일은 바로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구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열차 6량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 통일부는 남북이 최근 진행 중인 철도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2일 6량의 객화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서 원래는 이달 27일까지 경의선 북측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이 열차는 기관차 이외에 객차, 회의차, 침대차, 물차, 연료차, 발전차 이 등 6량으로 구성됐습니다. 1차적 문제는 연료차에 실린 경유인데 경유는 유엔의 제재에 따라 대북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죠. 그렇다면은 시험 운행에 왜 경유를 싣고 가야 합니까? 만약에 유엔사 제재가 아니었으면은 또다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이번 철도조사 명분으로 연료를 송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국내 경제는 팽개치고 별 방법을 다 강구해서 북에 도와주는 이 정부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가 알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MDL까지는 우리 기관차를 그리고 MDL에서 신의주까지는 북측 기관차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통일부가 이 같은 내용을 MDL 출입 계획에 담아서 유엔사에 제출했지만 유엔사가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이 유엔사는 철로를 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방북 신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동시에 방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세부 사항의 그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통일부가 제출한 서류가 뭔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MDL 통과 신청을 불허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석탄 밀반입 사건, 공해상에서의 원유 환정 문제, 그리고 쌀 문제 등이 모두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워싱턴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유엔사의 결정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고 또 천혜성 차관이 블룩스 장관을 이례적으로 찾아간 것도 통일부의 당혹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유엔군 사령관은 통일부 차관의 통상적 대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 차관은 블룩스 장관에게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사업 전반에 관한 브리핑을 했고
이번 불허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남북철도협력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평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남북철도협력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규모 자금과 자재, 장비가 북한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우겨대고 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도로 철도 깔아주고 대전차 장애물, 지뢰, 철조망, 경비초소 다 걷어내고 전방부대 뒤로 빼고 신속한 남침을 위한 남쪽 저가대의 계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것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도협력은 사람들만 오갔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했지만은 이번엔 대북 제재 품목인 경유 같은 것을 가득 실은 열차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라 제재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한편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 정부가 지난 6, 7월에 북한 개성으로 반출한 정유 제품이 80톤이면 지금 현재 배럴로 따지게 되면 약 한 600배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80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결정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효를 해야죠. 청와대가 이 핑계로 열차에 대한민국의 남은 쌀이며 그리고 구구절 진상품으로 온갖 선물 다 실어서 국회 김정은에게 보내되는 그런 속셈이 있었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오고 가면은 물자가 오고 가게 되고 그리 되면은 제재의 구멍이 뚫려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고 북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북한과 주사파 중국의 삼각동맹체제는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잔머리를 지금까지 굴려왔는데 유엔과 유엔사가 이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이름 하에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죠. 철도란 대량 운반 수단인데 이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은 예행 연습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량으로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유엔사는 당연히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 문재인 좌파 정부의 김정은 추종 폭주 기관차를 제동할 유엔사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 철도이지만은 남북을 왕래하는 기차에 국민의 혈세를 얼마만큼 빼돌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단순히 기차가 왕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남한의 주요 군수물자하고 국방기밀 이런 거를 열차로 빼돌리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조총련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각종 군사물자하고 정치자금 그리고 간첩 범죄자를 북으로 빼돌리던 만경공호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북 친선적인 교류 측면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거고 김정은의 적화 야욕을 위한 간첩 왕래용 간첩 열차로도 경계해야 할 겁니다. 현재 이 나라의 실정은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에 대한 유일한 안보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DMZ의 관할 건은 유엔군 사령부 브룩스죠. 인도 태평양 사령부 데이비슨, 합참 던포드, 국방부 매티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튼,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필요시에 외교장관 강경화를 통해서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국회 비전 빌미로 북한의 무한대 퍼주기 작전으로 연방제 통일 술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세인, 즉 미군을 철수하라는 뜻이 되고, 남침, 전범자 처벌 및 사죄 배상, 그리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석방 없는 종전 평화협정은 거짓 위장 평화로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해 평화 수역 문제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역적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NLL 무력화하고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군 침투 활동을 우려할 수가 있고, 북한이 중국에 서해어장 팔아먹고 남하해서 우리 수역의 어족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기 문란 여객죄로 묶을 수가 있고, 북중 계략인 단계적 비핵화로 이어져 결국은 대한민국 내 미 전략자산 출입 금지로 한미동맹 무력화하고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점을 모두들 머릿속에 각인하고 안보에 빈틈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한국 공식 방문 의사를 타진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이 SNS에 누리꾼들의 감론을박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거부 사건, 여기에 대한 진상을 좀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에디오트 아하노르트는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하임 호센이 최근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서 리블린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을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오늘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거절 이유에 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부 의사는 명백했다고 이스라엘 신문이 전했습니다. 영의 강점은 예스와 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듣기에 노가 분명하니까 노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로 사료됩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강 미국 뒤에 경상북도만한 비록 조그만 이스라엘이 미국을 뒤흔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미국의 상당한 경제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놈의 청와대는 어찌 보는 눈도 이렇게 모자라는지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구 제일 중심점에서 세계 역사를 시작과 끝을 맺을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를 주름잡는 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뉴스를 들었다면 어이없어 할 겁니다. 이놈의 주사파놈들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적들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리정돈 되어가는 중동 문제를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들쑤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경제 호황을 구가함으로써 다가오는 11월 달 재선 선거를 노리는 거겠죠. 이 뉴스를 들으면은 서구의 큰손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참고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한국에게 이전을 거부하는 고급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줄곧 거쳐서 들어왔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전 정부에서도 고등훈련기 같은 그런 한국의 첨단 방산품 구매를 물먹여온 그런 전력이 있고, 또 엊그제 또 시추선 구매 안 한 건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허준 선생 TV를 통해 밝힌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잊혀져 가는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로 모사드가 거론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사드는 북한을 시리아와 이란의 항무기와 미사일 핵 개발의 배후로 보고 있고, 필요한 공작을 해왔고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사드가 시리아 핵 개발자들이 단체로 탄 열차를 폭발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대량의 ICBM 연료를 싣고 가던 열차를 폭발시켜서 용천역 주변에 50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을 허락하면은 북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을 뵙기에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처지가 똑같은 나라가 대응 방식이 180도 다르니 참 한심한 종북 정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방문 거절에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리벌린 대통령은 그가 통신부 장관 재직 시에 당시 한국 대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친분을 쌓고 있는 친한파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일간신문은 이스라엘 정부가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축하하지 않았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진척이 더딘 것을 이스라엘이 한국의 시간 끌기 탓으로 돌린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가졌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문을 통해서 한국의 거절이 불쾌하다면서 한국이 최근 남북관계에 집중하느라 다른 외교 사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리벌린 대통령 방한 거절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양측이 일정을 협의했으나 서로 맞지 않아서 상호 편리한 시기를 다시 협의하기로 한 상황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는 그 말 자체를 보면은 거부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천적을 알아보는 것은 야수의 본능입니다. 좌파 사상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핵이라는 절대적 파워와 함께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 감각과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천적이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기겁을 하고 거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정신나간 작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맹방이고 미국의 경제, 정계, 외교계 등 미국 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선전포고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북한의 용천역 화물열차를 폭발시켜 이라크의 방산기술자를 모조리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청와대가 이 시점에서 만나기는 매우 껄끄러운 상대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온갖 물자를 지원해서 핵폭탄하고 미사일이 중동의 테러 국가하고 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주사파 정권은 처리해야 될 악의 대상이기에 좋은 관계로 오는 것보다는 직설적인 경고를 위해서 만나자는 뜻이기도 했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랍권에서 무기 밀매를 하고 반 이스라엘 활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주역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외면하려 했다면은
이게 또 사실이라면은 한국 좌파 정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우방의 핵심 국가를 홀대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노릇이죠. 참 한국의 장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세계적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란에 발을 깊숙이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자신들의 엠바고를 뚫을 때 한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돈 세탁을 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잠수함 개발에 가장 밀접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그 바탕이고요.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일관되게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핵 합의 무효라고 하겠죠. 과거 리비아 엠바고 무시하다가 IMF 당한 거 기억들 하세요. 우리 한민족의 특징, 얻어맞아도 교훈을 얻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국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면 외국의 수장이 방문하겠다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최근 이스라엘 정부의 여러 결정에 실망을 했다고 하면 더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선륜의 자세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삐쳤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는 국제사회에 방문하겠다는 특정 국가를 굳이 거부까지 한다면은 이야말로 자폐증이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국내에서 왕따 당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은폐와 침묵의 어두운 장막의 땅, 북한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북한 핵을 다루는 데 있어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은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안을 거부한 외교 관계자를 문책하고 이스라엘에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같은 그런 IS 테러 집단에 핵개발 정보하고 미사일 부품 등을 수출했다가 이스라엘에게 덜미를 잡혀서 정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리브린 대통령이 왜 한반도를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곰탱이 정권에게 북한 김정은 테러 집단에게 유류, 현금 등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좌파 종북 정권은 이제 지구상에서 중공, 러시아, 이란, 시리아, IS, 북한 등 사악한 무리와 엮고 싶은 것일까요? 이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